네, 그러면 어떻게 마감될지 보겠습니다. 양시장의 온도차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사실 유가증권 시장도 삼성전자 빼면은 현재 체감 지수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또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소폭의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없는 코스닥은 하락을 면치 못합니다. 1% 넘게 밀리고 있고요. 사실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삼성전자의 낙수효과 보는 이 반도체 중소형주들 괜찮은데 그래도 2차전지가 좀 빠져서 그런지 코스닥은 영 힘이 없습니다. 지수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요. 코스피 지수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0.2% 오름세 나타내면서 2,561.29포인트 선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제 하루 잠시 쉬어가고 4거래일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2,560선대 안착하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플러스권으로요. 2% 정도 주간 기준 오름세 보여주고 특징이 있다면은 오늘장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 덕분인지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9조 넘어가는 모습 아마 동시효과 구간 집계되고 나면은 10조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쪽으로만 거래 대금이 거의 2조 가깝게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거의 저점 부근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지수는 1% 밀립니다. 그래서 920선 살짝 밑돌며 919.12포인트 정도 선 기록됩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 지수도 그래도 플러스권이네요. 코스닥 이번 주 2% 정도의 오름세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분위기 안 좋았는데 이번 주는 반등의 한 주였다. 이 8월의 마무리, 9월의 시작이 좋다.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 다소 아쉬운 점은 빛과 그림자가 더욱더 선명해지면서 하락 종목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상승 종목은 1000개 미만인데 반해 하락 종목은 1500개에 육박하는 모습이고요. 거래소로 보면은 거래소 300개 종목 오르고 하락 종목이 600여 개가량, 그러니까 3분의 1 오르고 3분의 2가 내리는 장세입니다. 상승 쏠림 현상 더욱더 뚜렷한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이런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인데요. 삼성전자 빼고요. 삼성전자가 현재는 6%까지 급등을 하면서 고점 부근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7만 원 선 시원스럽게 뚫어내고 현재는 7만 1,000원에 예상 종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오늘장 60일 이동평균선까지 5일, 20일, 60일 선까지 단번에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국인 자금이 지금 330만 주 사니까 7만 원으로 평균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더라도 한 2천억 원 넘게 2,300억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이 사는 물량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산다. 이렇게 계산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나머지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 아무래도 제한된 자금 내에서 한쪽으로 쏠리면 한쪽에선 빠져나가겠죠. 2차전지 그리고 그동안 잘 가던 건설 기자재, 건설 기계 이쪽으로 많이 좀 된서를 맞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4% 밀려 내려가고요. 포스코홀딩스 3%대, 포스코퓨처엠도 4% 약세권 내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덜 올랐던 종목군들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는데요. 카카오라든지 삼성물산 이렇게 바닥을 기던 종목군들이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며 대조를 이룹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면은 1위부터 10위권 상승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 하락을 오가고 있을 뿐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2차전지주들이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지 약세 흐름 뚜렷합니다. 에코프로 6%, 에코프로 9월 1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 마감됐습니다. 오늘장 장중 내내 흐름 안 보신 분들은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시장은 다시 보기도 안 되고 말이죠. 오늘 삼성전자의 귀환입니다. 삼성전자 다시 돌아오면서 그동안에 아마 포트에 삼성전자 한 주쯤은 좀 들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묻어뒀다면은 이제 그 묻어둔 삼성전자 살짝 장담구는 마음으로 좀 사놓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열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수할 때가 다 가오는 건지 이제 삼성전자 시동을 건 건지 오늘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국내 증시 얘기는 뒤로 하고 먼저 아시아 증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힌트가 좀 제한됐었죠.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을 나타내면서 그리고 또 미 증시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숨고르기 흐름을 보여주면서 아시아 증시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사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 덕분에 분위기가 잡히게 된 거고요. 일본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오르긴 올랐는데 시원스러운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초반에 약하다가 후반에 강해지는 모습 가운데 강보합권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0.4%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종가는 역시 32,000선 위에서 그대로 좀 형성이 됐는데요. 32,710.62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탄력이 후반에 약간 좀 줄었네요. 0.28% 올랐습니다. 강보합권은 맞는데 0.28%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오름세 보여주면서 32,710.62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현재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플러스권 유지하는데요. 오늘은 한중일이 지수가 나란히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중국 증시도 강보합권 장중 내내 플러스권은 유지가 되는데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0.33% 상승 3,129.21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도 강보합권 정도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장 마치고 나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여러 가지 좀 속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현대차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 미국에 합작 공장이 있는데 거기 2조 6천억 추가 투자한다. 거기에 대한 또 해명 공시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내용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요,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9월의 첫 거래일 2차 전지가 지나간 자리에 반도체가 우뚝 솟았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솟구치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가 빠지면서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이렇게 양시장의 방향성이 다소 엇갈리면서 마감이 된 오늘 장이었는데, 자, 금요일 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코스피는 하루 만에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29%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포인트로 7.44포인트 올랐고요. 오늘 장의 종가는 2,563.7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 움직임 좀 보실 텐데 장 초반부터 상승 기세를 보이면서 2,568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주들 밀리면서 상승폭이 반납이 다 되는 흐름이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삼성전자가 더 뽑아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2,568포인트 고점을 만들게 됐고요. 그 지점에서 조금 내려온 수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요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외국인 3,6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지수 상승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모두 팔았습니다. 개인이 1,7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2,100억 원 이상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보실 텐데 하락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일단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이 기계입니다. 어제 원전주들의 강세로 가장 강했던 기계 업종이 하루 만에 반대로 가장 약했습니다. 원전 대장격인 두산 레더빌리티부터가 오늘 상승해주나 싶다가 결국은 뚜렷하게 하락으로 가면서 장을 마쳤기 때문이죠. 오늘 장 기계 업종은 2%가 넘게 밀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의 약세 속에 포스코 홀딩스가 일단 급격하게 떨어졌죠. 자, 그래서 철강 금속 업종도 밀렸습니다. 거의 2% 가까이 약세를 보였고요. 운송 장비가 1.39%, 그리고 화학이 1.15% 내리는 가운데서 의약품 업종도 1%대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실까요? 이쪽은 전기전자 업종이 홀로 뚜렷하게 이렇게 강한 모습이었죠. 역시 급등세를 보인 삼성전자 덕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기전자 업종 홀로 2% 가까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나머지 업종들은 0.5% 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죠. 제조업종이 0.48%, 건설이 0.45% 올랐습니다. 이 밖에 섬유의복이 0.39% 상승이었고요. 유통이 0.24%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반도체고요. 그중에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 이 호재가 좀 많습니다. 엔비디아로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급한다라는 소식. 일단 이 점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기대감을 들끓게 하는 요인이 됐고요. 자, 거기에다가 최근 출시한 폴더블 폰, 스마트폰 갤럭시 Z Flip 5 있죠. 그리고 Z Fold 5가 유럽에서는 전작을 뛰어넘는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도 한데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대 대단한 상승폭을 보이면서 단숨에 7만 전자로 도약하는 흐름이었는데 종가 보시죠. 결국 6% 넘게 올랐습니다. 무시무시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단숨에 7만 1,000원까지 터치하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 쪽엔 아쉬운 흐름이었죠. 여기는 내려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48% 약세로 오늘 정확히 12만 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오늘 2차전지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갔던 하루였죠. LG 에너지 솔루션부터가 4%대 급락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장은 4.04% 내리면서 52만 2천 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삼성 SDI와 LG화학도 나란히 2% 이렇게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쪽에서는 낙폭이 더 컸죠. 포스코 홀딩스가 3% 넘게 내리면서 오늘 장의 조가는 56만 원으로 확인이 됐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까지 보겠습니다. 이쪽의 낙폭은 더 뚜렷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4% 넘게 내렸죠. 43만 1,0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 가운데서 그나마 상승 종목들 몇 종목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와 카카오 정도가 확인이 되는데요. 현대모비스가 0.65% 상승 마감이 됐죠. 23만 2,500원에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쪽에서는 네이버는 보합, 카카오가 상승이었습니다. 1.7%대 올리면서 48,9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이 하나로 묶어서 해외 건설 관련주로 보시면 될 텐데 이 호재성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음 주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의 방한이라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한 기대감이 들어온 거였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등 전략시장에 대한 지원 강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도 함께 붙었다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해외 건설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모처럼 크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 관련주들 종가 확인해 보실 텐데요. 자, 거래소 종목들 먼저 보시면요. 한미 글로벌이 21%대 급등하면서 솟구쳤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28,850원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밖에 코오롱 글로벌도 아주 좋았는데 본주도 10% 넘게 올랐죠. 자, 그런데 우선주는 더 크게 올랐습니다. 우선주의 경우에는 상한가 부근까지 도달하면서 21,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삼부토건, 인디에프도 이렇게 나란히 10% 넘는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도화 엔지니어링 윗골이 좀 달았는데 이쪽도 2% 넘게 올랐죠.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강세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히림, 장 후반까지도 상승 탄력을 더 붙여가더니 결국은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8,680원까지 터치가 나왔고요. 이 밖에 다른 코스닥 종목들 쪽에서는 일단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었죠. 우림 PTS 일단 9% 상승 마감이 됐고요. SY가 7.9% 올렸습니다. 이 밖에 유신과 현대 에버다임의 경우에는 윗꼬리 달면서 1%대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이쪽은 닷새만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죠. 전장 대비 0.93%, 1% 가까이 좀 밀렸습니다. 포인트로는 8.6포인트 내리는 흐름이었고요. 오늘장의 종가는 920포인트를 이탈했죠. 919.7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거래소와 달리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아주 일정하게 내려갔습니다. 저점 계속해서 낮추어 갔고요. 장 후반에는 결국 92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그 장중에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수급도 보실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모두 팔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매도세가 강하게 연출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2,2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 쪽에서도 800억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죠. 개인 쪽에서는 3,0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다 빠지고 반도체로 올라타는 그림이었습니다. 2차 전지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급격하게 밀렸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에코프로가 장 후반까지도 낙폭이 더 커졌죠. 6% 넘게 밀었습니다. 120만 원대 밑으로 내려오면서 117만 9천 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도 5% 가까이 약세였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면 30만 8,5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요새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무시무시한 상승이 나왔던 포스코 DX죠. 오늘 장에서는 모처럼 급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7.6% 밀리면서 5만 1,8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 그리고 오늘은 LNF가 가장 덜 빠졌는데요. 좋은 이슈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사실 그동안에 이미 많이 내려간 주가 수준이었기 때문에 낙폭이 좀 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LNF 전장 대비 2.79% 내려갔고요. 21만 원을 약간 이탈했죠. 20만 9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빈자리를 그래도 메워주는 쪽이 반도체와 로봇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먼저 보시면요. 이 종목은 어제 상한가를 써내는 귀염을 토해냈는데도 오늘장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강하게 올라갔죠. 윗꼬리를 다소 달기는 했지만 오늘장도 7%대 뚜렷하게 올라가면서 16만 2,8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리노공업은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HPSP가 특히 좋았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HPSP는 전장 대비 5.6% 올리면서 34,5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모조리 다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죠. 이 강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일단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반도체주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향 HBM3 공급 소식이 있었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주 크게 오르니까 반도체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서 산업통상자본부에서 이번에 나온 8월 수출입 동향을 확인해 보시면요. 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3개월 연속해서 개선 흐름을 보였다는 점도 부각이 됐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반도체주들 요새 주가도 이미 많이 내려와 있었으니까요. 이런 점들이 한데 붙어서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관련주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그 중에서도 요새 관심이 뜨거운 후공정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금 리스트에 올린 종목들만 보셔도 이 10% 넘는 강세를 보인 종목들만 모아놔도 이렇게 많은 거죠. 하나마이크론, 일단 이 종목은 무려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작은 종목이 아닌데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크게 쉽게 보기가 어려운 흐름이죠. 상한가 유지됐습니다. 27,600원까지 단숨에 도약하면서 기록을 써냈고요. 그리고 이 밖에 펜트론과 TFE, 레이저셀과 미코부터 JT는 특히 장 후반 들어서 더 솟구치면서 20% 넘게 올랐죠. 그리고 샘 CNS 같이 이렇게 후공장 관련된 종목들은요, 대부분 10% 이상의 급등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스홀 같은 종목도 13%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그리고 사실 후공정뿐만이 아닙니다. 전공정 장비를 대표하는 이 유진테크 13% 크게 올렸고요. PSK 홀딩스도 오늘은 10% 가까이 올리면서 3만 원대 부근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미래반도체 같은 종목도 상당히 크게 올랐죠. 15% 올리면서 25,100원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요새 자율주행 관련한 기대감도 잔뜩 커지게 됐는데 이 자율주행 칩 관련한 반도체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보시면 넥스트 칩 같은 종목이 25% 급등했습니다. 2만 원대 위로 단숨에 크게 올리는 흐름이었고요. AD 테크놀로지 10%, 그리고 가온 칩스가 7% 올렸습니다. 코아시아의 경우에도 13%를 올리면서 거의 만 원대 부근까지 올려놨고요. 이 밖에 칩셋 미디어도 5.7%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율주행 나온 김에 이 관련주로 며칠 전에 강세 흐름을 보였던 대표적인 종목이죠. 현대 오토에버 오늘 8% 크게 올리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종목은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늘장 정확히 3만 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